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매달렸지? 왜 그 사람의 마음 하나에 내 하루를 통째로 맡겼을까? 우리는 오해합니다. 붙잡으면 돌아올 거라고, 조금만 더 잘하면 다시 사랑해 줄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떠날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납니다. 그 사람을 잡는다고 해서 그게 내 사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붙잡는 손끝이 점점 아파올수록 마음도 멍들어갑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기다림이 아니라 단념해야 할 순간이죠.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놓치고 있었다는 걸 한참 후에야 깨닫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붙잡지 않고 보내는 연습. 상처받은 나를 지켜주는 용기. 이별조차나답게 마무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이 떠난 사람을 놓아줘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붙잡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 안간힘을 써가며 사라져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애타게 부여잡게 되는 걸까요? 그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보다 더 깊은 감정,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매달리는 건 그 사람을 향한 감정보다 잃는다는 감정이 더 클 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단순한 연애의 끝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60대 중반의 윤정 씨는 남편이 퇴직하고 난 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메말라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늦더라도 꼭 통화를 했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아침에 말 한마디 없고 늦게까지 혼자 외출했다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윤정 씨는 처음에는 갱년기인가 보다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넘겼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아무리 아닌 척해도 여자의 감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윤정 씨는 식탁에 앉아 당신 나 이제 너무 불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무표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요즘 그냥 답답해. 그 말 한마디에 윤정 씨는 그가 이 관계에 더 이상 애착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윤정 씨는 이 관계를 어떻게든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할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보자. 하며 계속 말을 붙이고 좋았던 기억들을 꺼내고 심지어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까지 차려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멀어진 마음을 되돌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윤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라질지 모르는 자기 인생의 일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임을,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과 허전함,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와 살아야 하지 라는 막막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접고 자신 안에서 결론을 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은 그 결론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사랑을 잃는 게 아니라 습관을 잃고 나의 정체성을 잃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속에 나 자신을 붙잡고 싶어지는 겁니다. 중년 이후의 이별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쌓아온 시간, 세월의 무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있던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놓기 힘들고, 그래서 더 초라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붙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사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내 손 넘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떠나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나 자신의 중심입니다. 이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천천히,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한 벽처럼 스며듭니다. 우리는 이별의 원인을 최근의 싸움에서 찾지만 진짜 이유는 늘 말하지 못한 마음의 피로에 있습니다.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친 것이다. 이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건 대개 관계가 멀어진 후입니다. 은숙 씨는 결혼 30년 차 한편과 별다른 다툼 없이 살아온 평범한 중년의 아내입니다. 몇 해 전부터 남편이 점점 무뚝뚝해졌고 말수가 줄어들고 대화가 단답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었어? 응. 회사 일은 어때? 그럭저럭.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갱년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남편의 말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 씨는 남편이 자주 핸드폰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득 불안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흔듭니다. 설마 나한테 그러진 않겠지. 그런데도 마음 한켠이 찜찜해서 남편의 말투와 표정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퇴근이 늦을 때면 어디 갔을까 한 생각이 하루 종일 맴돌았고 가끔 무심하게 던지는 말에 눈물이 날 만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은수가, 우리 이제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 말에 은숙 씨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지만 돌이켜보니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서운한 말을 꾹 참았던 그날, 혼자 울고 있었던 밤들, 함께 있어도 외로웠던 식탁 위의 침묵, 그 모든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마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용한 멀어짐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니, 애써 모른 척 하려 합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괜찮겠지, 지나가겠지, 우리 사이인데 설마. 하지만 마음이 지친 사람은 다시 시작할 힘조차 없습니다.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지켜내는 마음이 지쳐버린 것입니다. 20대의 사랑이 뜨거움이라면 50대 이후의 관계는 지탱입니다. 버텨온 시간, 감당한 가족의 일들, 서로 포기하지 않은 약속들이 만들어낸 그 무게 위에 얹은 사랑이죠. 그런데 이 무게는 어느 순간 책임만 남고 감정은 사라진 듯한 착각을 줍니다. 그때부터 멀어짐은 시작됩니다.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의무로 유지하는 사이가 되면 서로의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각자의 안쪽으로 멀어져 갑니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면 남는 사람은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탓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왜 그땐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이 나빠서 떠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켜온 감정이 피로와 침묵 속에 마모된 것일 뿐.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선택을, 그의 침묵을,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저 사람은 떠나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과거를 곱씹고 잘못을 되짚고 때로는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붙잡는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은 육체만 곁에 있어도 그곳에 진짜 그 사람은 없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경자 씨는
50이 넘은 나이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받았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출가했고 이제야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날 밤 경자 씨는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나 잘할게. 우리 애들도 다 키웠고 이제 여행도 다니고 같이 살아보자. 그동안 내가 무심했지. 경자 씨는 밤새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경자야, 미안해.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마음이 없어. 경자 씨는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많은 추억도, 함께한 시간도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날 사람 붙잡는다고 그게 사랑이 되는 건 아니었어. 떠난 사람은 이미 오랜 시간 준비해왔습니다. 이별을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꺼내기까지 이미 수없이 마음속에서 연습해왔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 말을 듣고서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걸 자각합니다. 그래서 매달립니다. 잡고 싶어서, 되돌리고 싶어서.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 떠났습니다. 그가 돌아서기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그 마음을 되돌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잡는 사랑은 내 마음만 아프게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 특히 부부 사이에서의 이별은 정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정을 붙잡고 함께한 세월을 근거로 삼아 떠나려는 사람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떠나려는 사람은 그 시간조차도 자신에게는 버티기 위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그 사람도 지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매달림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때론 통제를 하고 때론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방향을 인정해주는 용기입니다. 물론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파괴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대신 그 사람이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성숙한 사랑의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이제 나를 붙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삶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떠난 사람은 이제 당신의 미래가 아닙니다. 진짜 붙잡아야 할 사람은 바로 상처받고 울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해주세요. 괜찮아. 너 잘했어. 이제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사랑이 끝나고 나면 모든 감정이 멈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땐 몰랐던 것들, 무심하게 흘려보냈던 말,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시간, 당연한 줄만 알았던 존재. 그 모든 것들이 헤어진 뒤에야 천천히 그리고 아프게 떠오릅니다. 성식 씨는 30년을 같이 산 아내가 떠난 후 자신이 사랑을 잘못 배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늘 말이 없던 성식 씨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켜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 옆에서 말없이 밥을 하고 말없이 식탁을 차리고 말없이 잠들었습니다. 그 무언의 시간들이 성식 씨에겐 편안함이었고 아내에겐 외로움이었다는 걸 아내가 집을 떠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한텐 늘 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늘 혼자였던 거야. 성식 씨는 지금도 매일같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있을 땐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지금 말 안 해도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그 모든 생각이 시간을 잃게 만들고 사람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이 웃게 해줄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더 자주 사랑한다 말할 걸. 가족이든 연인이든 사랑은 그때 하지 않으면 다시는 같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랑은 인생의 후반전에서 주어진 마지막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 선물을 불평이나 무관심, 기대나 실망으로 덮어두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사랑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날따라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 자꾸 묻던 질문의 의미, 사소한 일에 화를 내던 감정, 그 모든 게 그 사람의 마지막 신호였다는 걸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살아있는 관계에게, 지금 이 순간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했어. 그 단어들이 사랑을 다시 숨 쉬게 하고 우리 자신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더 소중하게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지금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남기 전에 사랑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똑같은 사랑이 올 거라 믿지 마세요.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애씁니다. 잘 보이려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숙 씨는 세 자녀를 키워낸 지극정성 엄마였습니다. 항상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빴고 자기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준비하고 자식들 모이면 본인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렇게 60이 넘도록 엄마 역할에 충실했지만 정작 자식들은 그녀를 익숙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은숙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엔 많은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사랑 희생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랑은 결국 누구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에게 시간을 쓰고 자신을 칭찬하고 스스로에게 따뜻해지는 것.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 관계도 건강합니다. 친절도, 배려도, 이해심도 결국 내 마음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내가 지쳐 있는데 남에게 웃을 수 없고 내가 바닥나 있는데 누구를 품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살던 시간에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다시 챙겨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옷 한 벌 사입고 혼자 영화 한 편 보러 가고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나를 회복시켜주고
그 회복이 다시 관계를 살려냅니다.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나를 먼저 돌보세요. 자식과 멀어지는 것 같아도, 배우자와 대화가 줄어들어도, 친구 관계가 소원해져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그게 다시 사람을 부르고 사랑을 회복시키는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자존심과 혼동합니다. 자존심은 종종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외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자존감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입니다. 자존심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자존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미정 씨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며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암투병 중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미정 씨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동안 모든 것을 남편과 자식들에 맞추어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내가 남편이 아닌 내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일까? 미정 씨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존심은 가벼운 무게, 자존감은 깊은 뿌리, 자존심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적인 방어기제입니다. 난 괜찮아. 난 잘 살아. 나는 약하지 않아. 이렇게 외치며 스스로를 감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존심은 위태롭습니다. 가벼운 자존심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흔들립니다. 반면 자존감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존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비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혼자서 카페에 가거나 책을 읽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미정 씨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법.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먼저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가곤 합니다. 자식들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면 내 삶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삶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내가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 내 마음의 힘.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으며 자책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단점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삶의 일부일 뿐이며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나를 위한 시간 만들기. 미경 씨는 자존감을 찾은 이후 가장 먼저 자신에게 시간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자신을 위한 나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산책을,
어떤 날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 작은 시간이 미경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더 잘 돌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행복을 찾는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알게 된 후,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자신감 있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순간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질 때, 놓치고 싶지 않을 때, 본능적으로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의 진짜 속사정은 때로는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 외로움, 습관, 자존심, 혹은 상실감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 누군가를 붙잡고 싶다면 그 마음의 근본적인 이유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영숙 씨는 결혼한 지 28년 된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었고 몇 번의 다툼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죠.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사랑하니까 내가 붙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가 남편을 놓을 수 없었던 건 28년 동안 함께 해온 익숙함, 그리고 그가 없으면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고 싶을 때는 진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니면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워서, 혹은 남들에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까봐. 마음을 솔직하게 마주하면 붙잡고자 하는 열망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그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건 아닌지를요. 사랑은 강요나 애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있어야만 이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쪽이 간절히 매달려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결국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진심 없는 머무름은 결국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끝내 붙잡아야만 한다면 그 이유가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해서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떠났다는 건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나를 만날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바닷가를 걷고 그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던 사람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때 비로소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놓아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법도 함께 배웠습니다. 붙잡는 것보다 어려운 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건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로 잡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떠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남아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안아줄 것인가입니다. 떠난 사람은 떠나게 하되 나 자신을 놓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아껴줄 수 있다면 어떤 이별도 견딜 수 있고 어떤 공허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이별은 사람과의 작별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이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지우려 하죠. 하지만 진짜 놓아야 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착하던 나, 상처 주는 관계에 계속 머물던 나, 사랑을 받기 위해 나를 자꾸 깎아내리던 나일 수도 있습니다. 미영 씨는 30년 동안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자녀들은 제 할 일 하느라 무심합니다. 언젠가 미영 씨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엄마였고 아내였을 뿐. 나였던 적은 없던 것 같아. 내가 왜 이토록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의 칭찬에 목이 마른 걸까? 미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떠나야 할 사람은 자신을 몰라보는 가족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애쓰던 옛날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군가가 달라져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예쁘게 해주기를, 조금 더 신경 써주기를, 조금 더 사랑해주기를 바라고 또 바라죠.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건 내 안의 시선,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면 세상도, 관계도 달라집니다. 사랑받기 위해 맞춰주던 나를 정답이라고 착각합니다. 침묵하고 이해하고 참고 양보했던 그 시절의 나. 그런 내가 결국 행복했는가를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나가 아니라 사랑받기 위한 가면을 쓴 나였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시간. 진짜 떠나야 할 옛날의 나는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라고 믿던 그 마음입니다. 나를 지우고 살아야 평화롭다고 믿던 그 시절의 사고방식입니다. 인생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알아봐주는 시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미영 씨는 작은 방 하나를 꾸몄습니다. 창가에 책상을 놓고 좋아하던 식물도 몇 개 키우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자녀들도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산다고. 진짜 이별은 진짜 시작이다. 누군가와의 이별은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만납니다. 진짜 떠나야 할 대상은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나를 외면했던 과거의 나입니다. 근 알을 떠나보내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는 비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붙잡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이 부족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때 놓아주는 사람만이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별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슬퍼할 줄 알면서도 그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조용히 등을 돌릴 줄 아는 것 아닐까요?
떠난 사람을 붙잡느라 지금의 나를 잃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머물러주는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